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역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에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의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대주택입니다. 자, 용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호재가 많은 그런 핫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나 모든 사람들이 로망으로 갖고 가자 하는 그런 강남권, 그러니까 강북의 강남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특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요. 전용 면적은 12.40 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좀 넓습니다. 6.11 평입니다. 층수는 총 4층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 4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임차 놓으시기에 참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준공은 2023년이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격은 5억 7,800만 원, 6억 미만의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까지도 살펴주시죠. 네,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설하셨던 시공사가 모델로 내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외관이 베이지 톤이라던가 청색 계열로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외관, 또 되게 단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룸과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개발지이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층 같은 경우 주차 라인들이 조금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런 젊은 층들이 차 없이는 요즘 못 다니는데 주차의 어떤 공간들도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부 시설도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모든 그 붙박이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조금 작은 평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화이트 톤이라던가 채광, 가시감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넓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채광이 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좀 어두운 다세대 주택은 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색깔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방 구조도 잘 되어져 있는데요. 주방에 있는 인덕션이라던가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까지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침대 도구만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 또 욕실 구조까지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서 참 좋은 곳이다. 나 한 번쯤은 살고 싶은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 공간 자체는 좀 아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보셨다시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색감도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곳이다. 아주 깔끔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신축으로 지어집니다. 내년 봄이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곳, 이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그중에 4층짜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나보시는 곳, 이 다세대 주택의 둘러싼 환경들, 주변 이야기 더 들려드리도록 하죠. 자, 입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호재까지도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부터 호재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에 사실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흔하지가 않은데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이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5호선 마포역이라던가 6호선 남영 삼각지역도 사실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6호선과 4호선도 같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사통 8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참 차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외곽으로 나가기에 굉장히 쉬운 강변북로를 타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공덕 상권 등을 이용한다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정자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이외에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음향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외지에서도 찾아들 만큼 좀 유명하고 핫한 핫플레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좀 구태의연했던 용산 정자상가가 아니라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지금씩 차츰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육흥산 가족공원이라던가 한강공원들을 좀 이용하신다면은 오후에 여가 시간이라던가 또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이고 1.5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 수요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광화문이죠. 광화문에 있는 직장인 수요라던가 아니면 여의도 또 마포에 있는 직장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도보권으로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그런 직장인 군이라던가 또 용산역 인근에 있는 직장인 젊은 층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변모돼서 차익을 누리실 때까지 월세라던가 전세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 하나만 넘으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보다는 사실 호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지가 현재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호재는 미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죠. 15만 한 1000평 정도가 사실은 유휴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곳의 지가가 1억 원 이상을 호가했다는 것에 비하면 한 15년 동안 굉장히 풀이 무성하게 방치되어졌던 그런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재정비되고 마스터 플랜 하에서 민간 개발이든 공적 개발이든 이제 개발의 여지를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에 이곳에 이제 캠프식의 어떤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월드가 지금 123층 정도, 한 555m 정도의 규모인데요. 용적률을 한 1,500m까지, 1,500%까지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초고층의 빌딩의 숲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주 총로가 원효로 사가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재와 입지가 같이 맞물려지는 그런 굳건한 어떤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녹색존이라든가 또 교통 중심의 어떤 그런 지구들로 많이 변모해서 새롭게 하는 2004, 5년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서울 정비 계획이죠. 그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범 신도시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만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매각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코레일이 한 7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코레일이 갖고 있는 어떤 적자란도 해소하면서 민간 그 개발 자금들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 부지의 매각 자금만 해도 한 6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또 서울시가 제공한 마스터 플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곳은 뭐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명실공히한 그런 국제 미니 신도시급 어떤 국제 업무 타운으로 변모할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서너 군데 정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실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스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영동대우 지하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랑 맞물려서 잠실 일대 또 삼성역 일대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용산도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확정이 되어져 있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2007년도의 지가 이상의 상승폭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도 20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뭐 5년 정도 서울역의 탄생과 더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낡은 서울역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메인 철도, 메인 도심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낡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좀 정비되어져야 할 곳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6층부터 총 38층까지 규모의 한 5개 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컨벤션 센터라든가 마이스 국제 업무지구와 동일하게 거의 맞먹는 수준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00명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국제 회의실까지도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 명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의 한 10배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를 부가 가치를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어떤 요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인프라의 흡입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보기에 좋은 도심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지하화 사업도 사실은 뭐 8월 16일 날 발표로 거의 확실시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상층부 같은 경우는 여의도 2배 면적의 어떤 그 녹지 규모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뭐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던가 도심의 휴게 공간으로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곳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녹지 공간들을 확보해서 주변에 강북 쪽에 조금 유유하게 좀 주민들이 쉬거나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좀 거닐 수 있고 젊은이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로 많이 변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용산에서 남영 서울역까지 지하화되는 그 곳 안에 서울역의 13개의 철도뿐만 아니라 용산역에 들어오는 신분당선까지의 연결도라고 신분당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강남까지의 직결도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강남에 조금 식상해 있던 그런 젊은 층이 다시 강북으로 한 번 더 몰려들지 않을까. 또 이곳이 새로운 젊은 층의 남대문 시장과 더불어서 핫플레이스로 다시 지금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GTX-A라든가 B 노선뿐만 아니라 유라시안 철도죠. 지금 영구 용역을 발주해서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점을 기다린다면 드디어 이제 아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철도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먼 얘기긴 하고 좀 아득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영구 용역부터 착공 시점, 또 착공된 다음에 준공까지 실제로는 시간만큼 그 기대만큼 사실은 주어지는 어떤 그
많은 반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를 타고 아시아까지도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기대감도 다시금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앉았던 시발점이 서울역과 용산역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역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원효로 사가와 가장 직격적으로 많이 온다라는 것은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 건립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현대 모빌리티 시티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6에서 한 7층까지의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곳은 연구 단지라던가 이런 도심 항공에 대한 개발 산업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동과 또 이곳에 있는 도심 항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아이들이라던가 젊은 층의 어떤 체험 학습으로도 연결되는 지역적인 어떤 관광 명소로도 그렇게 거듭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한 11조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작은 6,000평 정도에서 11조 정도의 경제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산의 자치구 안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7층 정도로 높이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원효로 사가라던가 이 일대의 한강 조망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강과 연결되는 연결 도로까지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지나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관광을 하는 관광 명소로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좀 미래의 어떤 교통산업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지역적인 어떤 그 관광 산업까지 연결이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 집가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부의 가치도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직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또다시 용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것이 저해가 되는지 아니면 용산 개발에 좀 더 점진적인 어떤 박차가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개발이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우스 포스트 뷰지를 지금 반납을 하고 메인 포스트로 대체 부지를 이전하겠다라는 이제 협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우스 포스트 기지를 중심으로 한 민족공원이라던가 이런 곳의 개발 진행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이곳에 있는 그 오염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화 작업들을 좀 거친다면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이상의 그런 경제 규모와 또 공원의 규모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300만 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여의도 한 290만 평, 또 센트럴파크가 한 341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는 그런 규모로 용산 안에 떡하니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숲세권이죠. 숲에 들어가 있는 숲세권의 가치와 또 한강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은 사실은 배산 임수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부의 가치들을 창조하고 또 토지라던가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물과 또 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안정된 그런 조감이 그러니까 용산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용산이 제2의 강남이 아니라 제1의 강남권으로 더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GTX B노선도 용산역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B노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사실은 B노선에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연결 구도를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신분당선도 서북부 연장 사업이 2단이겠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어져서 개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 같은 경우 강남역으로 같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관통역을 하고 있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활용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강남 쪽에 조금 식상하거나 주거지 비용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강북으로
이쪽으로 이전하시기에도 참 좋은 이동 경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 교차적인 그런 발전도에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고 또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산구 일대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은 사실 용산 어디를 가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호재가 있을 정도로 용산 한 90% 정도가 호재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효창동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신통에도 지금 신속 통합 계획이죠. 1차에 통과된 지역, 또 2차를 준비하는 지역도 계속해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추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주하고 있고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 어느 곳도 뭐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용산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 또 주거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로망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그 역의 개발이라든가 또 국제 업무지구 산업단지죠.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6일 날 이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착공을 한 주택에 한해서만 입주권이 주어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이 한 330명 정도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조합원이 생겨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으로 모아타운 지정의 어떤 모아타운의 극대화된 효과들을 누린다고 하면은 개발 이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 정말 한강변에 내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모아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가로중비 주택 사업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설명회라던가 또 세미나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아타운이 무엇인가 또 모아주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의서 진구라던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들의 시간들 또 절차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한 8년에서 10년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 지쳐 나오시는 분도 상당 부분 계시는데요.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들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또 추진위 승인 또 관리처분 인가 절차 등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한 2년씩 해서 한 6년 정도의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산구죠. 자치구에서 일단 주민 공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바로 추진이 가능한 또 빠르면은 한 2, 3년 안에도 이게 조합이 승인돼서 아파트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한 300명, 350명 안쪽으로 되어져 있고 또 세대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계획이다라고 하니 또 25평 정도의 어떤 아파트를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주변에 한 시세 대비 한 20억 정도 호가 가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아타운 안에서 한 375억 정도죠. 서울시 자금, 국가의 자금도 같이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비하는데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도 이용하고 내 집이 아파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강변에 붙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가 최대 7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또 산호아파트라던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참참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35층에서 한 40몇 층까지 산호아파트가 올라가 준다면 한강 조망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수많은 개발 호재를 깔고 있는 여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는 굉장히 착합니다. 2007년도에도 1억 이상을 호가했는데요. 지금 대지 지분이 6.11평인 거에 비해서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한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뭐 생애 최초라던가 아니면 무주택의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2억 원 안쪽에 투자금을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예상 임대가를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은 4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